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일반인의 사주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경자년 을유월 갑자일 병인 시에 해당합니다. 금이 왕한 6월에 태어나 경금이 투관하고 있어 금이 매우 태왕한 사주입니다. 금이 태왕하면은 목이 사주의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목을 찾아보니 목이 뿌리를 내리고 온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목이 용신이 되면은 목을 생해주는 수는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목이 생하는 화는 이 사주의 한신에 해당합니다. 한신은 플러스 한신과 마이너스 한신으로 나누어집니다. 화가 금을 극하면은 플러스 한신으로 약신으로 작용하지만, 화가 토를 생하면 마이너스 한신, 즉 원수구자 구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주는 수목 화를 용하고, 목을 극하는 금과 금을 생하는 토는 이 사주의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주는 금도 왕하고 수도 왕하기 때문에 목화를 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목은 물상으로 청소년, 학교, 어린이, 교육, 건축, 설계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는 이 사주에서 식신에 해당합니다. 식신은 기본적인 의식주의고 급식이고 봉사고 희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월에 경금이 투관하여 편관격에 해당하나 을경합으로 편관격이 되지 못하고 월지 정기에 따라서 정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격은 관인상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수가 태왕하므로 신강하여 관인상생이 되지 않으므로 정관격 파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주는 신약하면 관인상생을 취하게 되고 신강하면 식신생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신강하기 때문에 식재를 쓰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실제로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식신병화를 쓰기 때문에 급식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신병화는 내가 하는 일이고 노동이고 처신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주는 재관이 불용으로 취하지 못하니 실리적이지도 못하고 현실적인 면도 다소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의 금과 토는 재관에 해당하지만 불용이고 기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재관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리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주의 직업은 태왕한 오행과 인연이 되기 때문에 금은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학교에 급식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수는 수생목을 잘 하지 않는 자수이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기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을 잡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조직 속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사주인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관인상생되는 구조라서 공직이나 조직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신으로 작용하면은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그런 구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강사주가 관인상생이 되는 사주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매우 많이 따르는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의지대로 잘 되지 않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많이 휘둘리게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특히 6월의 자수는 자유기문에 해당하고 기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기문이 인생 전반기에 해당하는 연월에 임하고 있어 인생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은 인생 후반에는 수생목, 목생화하여 발복하게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같은 자수이지만은 인생 전반기의 자수는 수생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신으로 작용하고 일시에 있는 자수는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희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용신 이외의 희신이나 한신은 용신을 얼마나 도우느냐 여부에 따라서 희기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의 용과 불용의 잣대로 운을 살펴보면 운은 갑신, 개미, 이모,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론은 금운에서 출발하여 화운을 거쳐 목운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갑신대운은 갑목은 용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복하는 듯 하지만은 신금절지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금은 신유근국을 이루고 신자수국을 이루어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항상 조직이나 단체에서 많은 휘둘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미 이모대운은 임계수는 수생목을 하고 오미는 화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좋은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대운에는 인호 화국을 결성하기 때문에 사업운과 활동운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즉 직장운이 열리게 되므로 취업을 하거나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사 경진대운은 금기가 강해지는 대운인 것입니다. 사화는 사유합금이 되고 진은 진유합금으로 금극목하여 용신인 목을 극함으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직장 변동이 잦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관살 혼잡운에 해당하므로 여러 직장에 인연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직과 취직을 반복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묘 무인대운에 이르면은 용신대운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인묘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 일에 인연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용신운이니까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축 근국을 이루어 용신인 목을 극하기 때문에 2021년 신축년은 직장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상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실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신인 금이 인묘함으로 매우 답답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신은 왕한 에너지가 창고에 갇혀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활동운이 닫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의 임계치가 5%입니다. 지지율이 5% 되면 대선 토론에서 진금승부의 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인태 교수의 전략대로 국가혁명당은 지지율 상승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월에 5% 넘으면 지지율의 급상승이 생길 것이고 6, 7월에는
10%대로 진입하면 8, 9월에는 3, 40%대로 폭발할 것입니다. 정인태 교수는 제갈량 같은 책사이고 허경영을 도와 세계 통일의 의지가 매우 강해 보여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4월 9일자로 우려했던 개헌론이 터져나왔습니다. 드디어 박병석 의장은 동서화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개헌론을 막지 못하면 내년 대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개헌 카드로 탄핵받으는 그들의 죄값을 들어버리고 문재인에게는 퇴로를 열어주는 회심의 카드이니 의회 독재를 노리는 자와 문재인은 호시탐탐 개헌을 노리는 것입니다. 어중떠중이가 그동안 조작, 왜곡, 편파 방송을 일삼다가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퇴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퇴출 요구가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의 설립 취지와 달리 특정 정치를 선전 방송하는 짓을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을 핑계로 좀비 같은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중떠중이는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아왔습니다. 퇴출은 물론이고 위법 불법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하여 특정 정파를 편파적으로 방송하는 짓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